예, 경찰이 퇴근길 민주노총 집회를 일부 허용한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퇴근 시간대 집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법원이 왜 일부 허용을 한 겁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집시법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집시법은 옥외,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집회와 시위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를 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6월 30일에 옥외 집회를 금지를 했는데 그 집회를 금지한 근거는 집시법 12조입니다. 12조에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도시, 서울은 당연히 주요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주요 도로,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도로보다 더 중요한 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면 옥외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에 따라 가지고 경찰이 그 집회 금지를 했는데 집회 신고에 대해서 이제 금지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항고를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건데요. 7월 4일 날 그 근거는 뭐냐면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그 교통불편 방지라고 하는 공공질서보다는 더 우위의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용이 돼야 된다. 한마디로 그렇게 법원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더 우위에 뒀다고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굉장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출퇴근 시간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 공공복리에는 굉장히 해가 되는 건 맞아요. 다만 언론 출판의 자유 같은 경우는 허가나 검열이 금지되고 있고요. 집회나 시위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허가제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게 헌법상의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상에는 이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 중에 기본권으로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유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무작정 허가를 한 게 아니라 500명 이하면 인도만 허용하고요. 1000명 이하면 1개 차로만 이용하고요. 1000명 이상일 경우에도 2개 차로까지만 허용하고 나머지 차로는 허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교통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교통의 피해는 있겠습니다만 헌법상의 권리를 법원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헌법상의 권리라는 게 노조원들을 만한 위한 거는 아닐 테고 그리고 일단 일반 시민들도 헌법상의 권리를 이제 누릴 만한 이유는 이제 충분한데 차로 이제 한두 개를 막는다라는 입장 그냥 듣기에는 그래 한두 개 정도면 괜찮다 싶은데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이게 차로 하나만 막아도 대낮에도 차가 그냥 꽉 막혀서 움직이지 못한 퇴근 시간이면 상상도 하기 싫다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광화문 조금 많이 나오는데 심각하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몇 미터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몇십 분이 걸리거든요. 이건 국민들께는 큰 피해가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집회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 집회를 금지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많은데 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퇴근하고 와서 집회를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퇴근 시간대 집회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퇴근하지 않고 일과 시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집회가 주로 퇴근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왜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해. 이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면 어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또 다르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서 불가피하다. 그래서 법원도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허용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게 되더라도 퇴근 시간 이전에 낮에 하면 되는 것이고 퇴근 시간 이후에 만약에 하더라도 적은 인원이 교통을 막지 않고 최소한의 집회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 낮 시간에 할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것은 그 주말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행정소송법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경찰이 즉시 항고를 했는데 경찰의 근거는 뭐냐면은 교통량 조사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이 아니라 금요일 날 퇴근 시간에 광화문에 이러이러하게 많은 그 교통량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위는 좀 자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법원은 이러한 자료가 직접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시위가 교통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직접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아니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한 것으로 이제 기사가 났는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금요일 퇴근 시간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그런 시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가 엄청나게 막힐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당연히 1,000명 이상이 몰려올 거고 1,000명이 안 되더라도 1,000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선 2개를 막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막히는 그 시간에 2개 차로를 막는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때는 빨리빨리 퇴근을 하든지 아니면 아주 늦게 퇴근을 하든지 뭐 그러란 이야기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한 사람 앞에 1시간을 뺏는다라고 하면 1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지만 10,000명한테 1시간이면 10,000시간이고요. 10만 명한테 1시간이면 10만 시간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금요일 오후에 그 귀중한 시간에 수십만 수백만의 시간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민노총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 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이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경찰이 금지할 수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번에도 뭐 용산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감히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해, 감히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해,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실은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시해진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저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집회를 허용해라, 이런 것이고요. 근데 이걸 이제 자꾸 경찰에서 금지를 하니까 또 이게 재판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실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고, 또 너희들이 집회를 하고 싶으면 법원에 재판을 해서 해라라고 하는 건데, 실은 재판하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비용이 없는 부분들은 실은 집회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요. 언론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듯이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불가피하게 국민들의 피해를 주는 것이지만 허용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물론 뭐 집회의 자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퇴근 시간에 집회를 한다는 점에서 이제 그것을 또 법원이 허용해줬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기사나 뭐 이런 것의 일부 댓글들을 좀 보면, 만약에 법원이 서초동이 아니라 광화문에 있었다면 이 퇴근 시간 집회를 허용했을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시민들이 이 결정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대법원이요, 요 앞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서초동으로 이사 간 지가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위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알아달라. 네. 내 정당한 요구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위의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냥 무지막지하게 니네들은 모르겠고 나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이야기라도 그 방법에 따라서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설득력이 더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 문제로 인해서 어민과 수산업계에 매출 감소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 변호사님, 이 어민들이 이제 뭐 굉장히 피해를 받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 매출 피해가 있는지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실질적으로 어업을 하고 있는 그 어민들은 이제 출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생선이나 새우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 출하량이 현저하게 줄었다라고 하고요. 상인들 중에는 한 30~40% 그 매출이 줄었다는 경우도 많지만, 예. 심지어 저희 동아일보를 보니까 네. 그 노량진에 있는 어떤 가게는 매출이 무려 80~90%가 감소를 해가지고 아이고, 예. 하루 매출이 43,000원밖에 되지 않는다. 예. 그러면 43,000원을 벌었다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고정비, 인건비 따지면은 엄청난 그 적자를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또 뭐 이제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이제 적금까지도 깨는 그러한 상인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지금 상황이 옛날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앞서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측정 검사 매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손님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건 오염수 괴담이 문제다, 그 여파다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봐요. 지금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수에 대한 이미지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이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한 코로나 때보다 나쁘다라고 하는데 실은 경기가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나빠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세수가 35조 이상 펑크가 났고 거기에 대해서 추경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지금 여름이고 장마철이어서 또 특히 더 노량진 수산시장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어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과 여당이 다툼을 하더라도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논쟁을 한다 할지라도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의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산업단체에서는 뭐 가짜 뉴스를 이제 신고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괴담, 가짜 뉴스 뭐 이런 퍼뜨린 사람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뭐 경찰이나 뭐 수사기관에 통보가 된다면 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뭐 위계에 의해서 방해를 하는 거니까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형법은요, 형사처벌은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괴담을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서나 검찰 불려가가지고 했을 때, 아, 나는 몰랐다. 나는 진짜로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것이 사실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고의가 인정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인데, 민사상 손배는 형법상 처벌보다는 쉬워요. 하지만은 그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인 원고가 모든 걸 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손해액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매출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으로 떨어졌다라고 해도 과연 그것을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상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이래저래 참 그 당하는 서민들, 어민들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그런 그 지경에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는 뭐 어민과 수산업자들에 대한 피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어떤 도움을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가요? 네, 예를 들어서 수산물을 수매할 수도 있죠, 정부가. 그리고 직불금을 이용해서 직접 비용을 지급해 줄 수도 있고요. 또 ABB 등이 있으니까 이런 피해가 났을 때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자 소수세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1억까지 이 비과세 혜택을 늘려주겠다, 이런 건데요. 이 지원책 자체는 좀 너무 굉장히 약한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전방위적으로 이게 지금 오염수 방류 전이잖아요.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또 다시 이 피해는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우리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